안녕하세요. 또 일주일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게 말을 했지만 제가 이게 방송을 하는 것은 단지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에 알려주는, 신기를 울리는 그런 방송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을 수행을 안 해본 사람은, 경지까지 못 오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개소리인지, 무슨 헛소리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뭐가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끓지도 않고 그냥 멍한 인간들이 이걸 들으면 큰 사고가 나요. 지금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는 오지 마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영과 육,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영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하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영을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 제 몸의 고통이야. 그것을 다 빼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절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짧게 놈들하고 똑같아요. 짧게 놈들 뒤끝 아주 장렬합니다. 그 대를 이어서 원수를 갖고 원수에서 원수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게 그 역사가 중국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자기네가 이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항상 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덜 된 놈들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히데키, 중국인은 사람 모습은 바퀴벌레다, 이런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또 우원 씨하고 스승평이가 만나가지고 싸워서 해가지고 비자 면제가지고 중국인이 다 들어오게끔 또 하고, 또 중국의 학생이 하나 들어오면 그 가족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这个签证厉害了，申请出来之后，他到韩国可以直接办出来韩国的外国人登陆证，那个就相当于韩国的身份证，他可以随意往返于韩国，也可以走韩国的专用通道，一刷护照就可以直接通关了，根本不经过人工，所以不会产生拒关，可以一直在韩国，只要他跟他老婆婚姻关系一直存续，他老婆在韩国待多久，他就能待多久，还可以邀请孩子过去，在韩国上公立7签证，也就是专业技术签证。这个签证最大的好处是可以邀请配偶和孩子，也就是能够实现全家在韩国工作、生活、学习的愿望。只要是邀请人在韩国，被邀请人就可以一直陪着。那么配偶呢，他虽然不能够合法的打工，但是如果你去干活的话，只要别嘚瑟，就问题不大，因为你有合法的签证，有登陆证的。这样的话，孩子上学才没有了后顾之忧。这样呢，就能够实现1年2个人赚30个左右，孩子呢也能够接受以前要求你在韩得4年，现在的话2年就可以了。而且之前174它有一个打分制度，打分制度的分数的话呢也是降低的。而且最重要的就是174的家属是可以工作的。以前174的话，你只是说可以把你家属带过去，但是你家属是不可以工作的，所以很少有雇主愿意去给你出这个资料担保你家属过去的。所以针对于这部分来说，带家人过去，然后家人能在那边一起工作，这个才能实。 만약 이 나라를 중국놈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이죠. 그 얘기 뭡니까? 이 나라는 아주 청정한 땅이에요. 청정한 땅에 더러운 중국놈들이 벌법을 끌게 되면은 이 판 자체가, 이 남조선 판 자체가 헝클어져요. 어지럽습니다. 살 사람도 못 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 일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징조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오산이 됩니다. 이제 바뀌어줘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는가? 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고 싶으면, 자, 공부도 안 돼 있고 몸도 안 돼 있고 백신을 맞아놓고 그걸 빼려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가서 외쳐.
탄핵 반대 외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헌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결판을 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지금 자꾸 인용적이 아니고 기각적으로 하니까 자꾸 늘려서 빨리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각하 아니면 기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그러면 너무 끌 수 없잖아요.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이제 대모할 필요 없잖아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전 느낌으로 이야기해요.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어저께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쭉 보니까 해월 선생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에 바로 제가 하는 말, 그 글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 느낌이 결코 그냥 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전에도 얘기했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찬성하는 것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싹 몰살돼요. 빨간 약을 오른손에 쥐고 모피어스가 파란 약을 왼손에 쥔단 말이에요. 반대로 줄 수도 있잖아요. 빨간 약을 왼손에 줄 수도 있잖아. 근데 꼭 오른손에 빨간 약을 쥐고 그 진실을 뜻하는 오른손을 딱 해서 빨간 약을 네오가 먹는 것으로 영화 속에선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른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당연히 옳은손에서 온 거예요. 맞는 손이란 말이에요. 또 이 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바른 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Right. 네, right hand란 말이에요. 네. right이 뭔가 하면 옳다는 뜻이에요. 왼손 할 때 왼이 무슨 뜻이냐? 외다에서 온 거거든요. 비틀어졌다, 왜곡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영어의 left는 뭐냐? 이건 게르만어에서 왔거든요. weak의 뜻을 갖고 있어, 약하다.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국가에서 유명하죠. 네, 밥을 먹을 때 맨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용변을 뒤처리할 때는 왼손을 네.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손을 절대 안 섞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을 보고 바로 요 얘기하고 바로 연관이 되니까, 반만년 동안 거기서 살아온 중국 짱기를 붙잡고, 자, 중국 놈은 언제든지 우리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원했어요. 나아질 수 있는 마음이나 머리가 안 되는데 욕심만 앞서니까 편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중국 놈들은 그 병법이라죠. 뒤통수 때리는 거. 자, 병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여가지고 위기에 빠지게끔, 빠져나올 수 있는 궁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묘수를 쓰는 거죠. 묘수가 그 거짓이죠.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굉장히 공수롭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불행한 상태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똑같아요. 민주당에서 탄핵 반대해가지고 29명인가 탄핵이 됐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칼날이 닥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얘기는 일일이 제가 다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도 실컷 잘 보면은 그냥 알 수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오는 고천 가을 성경세로 나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하면 최소한 10년이 걸려요. 그것도 10년 동안 아주 쎄 빠지게 모든 거 다 걷어 놓고 거기에 몰두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4, 50년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풀어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는 될 수 있을 거야. 난 충분히 아니까 저는 넘어갈 수가 있다. 그건 착각이에요.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세상에 숙소에 어울려서 그냥 사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바꿔줘야겠다. 그 마음 먹는 순간 생기는 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느낄 것이지만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난 뭐랬으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았으면 후천 성경세로 넘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1월 1일 날, 정초에 12월 31일 날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이틀 동안, 그 다음에 일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공사를 못하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 너무너무 춥게 올해를 시작을 했죠. 그것도 AI로 들어보세요. 보일러가 맛이 같기에 2024년 12월 마지막 날에 고조 선문자 강의를 하고 또 내일도 강의가 있지.
그리고 강의에 앞서 기치료를 해야 하기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집에 와서 다른 때보다 잠을 빨리 청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발을 디뎠는데 발이 너무나 차가워 혹시 보일러가 이상이 있나 하고 보일러실에 가보니 보일러가 멈춰 있었고 일어난 김에 그냥 수행을 하자고 자리를 잡았는데도 수행에 집중이 안 돼요. 조정기도 다시 보고 혹시 하면서 또 다시 보일러실에 가보았는데 별 방법이 없었기에 강의 나가러 가는 길에 린나이 보일러집 국제상사에 들러야지. 만약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전화라도 해봐야지 하면서도 오늘이 1월 1일인데 보일러 설치를 해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역시 그날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길래 그럼 내일 오전에 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 해줄 수 있다면서 보일러가 기종이 어떤 것인지 말해달라고 하길래 지금은 밖에 나가는 중이기에 오늘 저녁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는 하고 오늘은 춥게 자야겠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에 갔다. 강의를 끝내고 집에 오면서도 오늘 어떻게 자지 하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그런데도 아래층에 있는 아들방에 가서 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1층 보일러, 2층 보일러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 여하튼 요 밑에 전기장판을 깔고 평소 덮는 이불에 너무 둔탁해 덮지 않았던 두꺼운 겨울 이불을 꺼내 그러니까 이불 3개를 겹쳐 자서 그런지 아주 꿀잠을 잔 것 같았지만 몸은 영 말이 아니었고 이불 바깥 공기가 너무 차가워 일어나는 것조차도 싫었다. 그래도 5시 조금 못 돼서 일어나 두꺼운 겨울 오바를 입고 늘 하던 대로 3시간 태열주 수행을 하였다. 오늘 오전에 보일러 설치하러 온다는 생각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었다. 3시간 수행이 끝나고 몸을 푸니 그때부터 한기가 몰려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보일러 사장이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온 덕분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1시간 반 정도 기다릴 수가 있었다. 설치를 하고 방에 조정기를 달아 그 조정기를 보니 그때 11시 반쯤 방 안 온도를 보니 영하 2도였다. 그럼 새벽엔 몇 도였지? 이제껏 살면서 이렇게 춥게 잔 적이 없었는데 보일러를 틀고 5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 좀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정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미 보일러는 맛이 가서 추위가 좀 풀리면 교체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와서 그런지 오늘 다른 1월보다 덜 추워서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고 있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개벽이 실제 상황으로 전개되었어도 미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해야 할 일을 할 것 같다. 저 음력서 전날, 그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딱 가는데 차가 오는데 차가 놓쳤어요. 그래서 차가 한 20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을 하나 더 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 쪽 가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심조심 가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엉덩방을 찍은 것이 아니라 몸을 전체 등을 확 찌면서 머리 뒤통수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낙법하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머리를 들어요. 넘어질 때. 그래서 습관적으로 머리를 들었는데도 이게 경사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머리를 조금 박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띵 하더라고요. 엉덩이로 박았으면 괜찮을 텐데 등을 받아가 머리가 뒤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저번 주에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이제 앞으로 쭉 가요. 그래서 그 차 따라가다 밑에 골에 빠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거기 넘어져 앞으로 꼬꾸라졌으면 차 아프다가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자, 그것도 AI를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선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그냥 떠나길래 달려가면서 차문을 때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턱에서 차도 쪽으로 다리가 빠지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엎어졌다. 만약 그렇게 쓰러지면 당연히 버스가 가는 쪽으로 쏠려 버스 뒷바퀴에 깔려 생명마저도 일어날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누군가가 인도 쪽으로 끌어당기듯 몸이 인도 쪽으로 기울어졌고 어느 아주머니가 옆구리를 잡아 버스 쪽으로 몸이 쏠리지 않게 해주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분은 차 운전사에게 왜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가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다칠 뻔하지 않았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은 정신이 멍해져 있어서 나를 잡아준 그분에게 감사 인사도 못하고 그 버스에 타고 그냥 가게 되었다. 앞으로 넘어질 때 누군가가 미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넘어져 인도 쪽으로 몸을 돌릴 때는 뭐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운을 감지했다. 전날 동서 처제 남편 가지고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골수암에 걸린 강의 듣는 사람에게 부터 골수암을 일으키는 귀신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하튼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무덤덤히 지낼 수 있으니 거의 40년 동안 태öl주 수행한 덕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다 보면 늘상 일어나던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강의받으러 오는 사람이 탁한 기운이 쌓여 있는 곳에 있다가 몸이 망쳐져 왔을 때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또 자신이 몸에 큰 타격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밀어닥치는 화를 최소한으로 작게 당하고 넘기기를 바라면서 또 수행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을 나를 쉽게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확실하고 강한 믿음에 되어질 수 있는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닥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알려야지 귀신들이 그리고 보호신명들이 보호를 해줘요. 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에 부닥쳐가지고 사실만 깨어났고 또 산에 떨어져서 한 20-30도 떨어져가지고 그랬는데도 살았고 그렇게도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은 아니죠.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저 혼자만 공부하면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 치료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잡것들이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는 사람 치료하기 싫어요. 사실 치료하기도 싫고 영적인 치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병원도 어떤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영적인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부터 그 병을 잊게 하는 그 사람을 이때까지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잡기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 치료받는 사람들이 만약 또 다른 헛된 일을 한다. 그것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아, 저 사람 좀 안 좋은 일 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데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선 굉장히 힘든데 지금 자 영이 죽고 사느냐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이 죽고 사느냐 그 문제가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풀 수 없는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10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어느 정도 이 후천 가을 성경 세계에 살 수 있는 기운이 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어거지로 문다는 그 자체가 이건 제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는 거지.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고맙고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라도 크게 안 다친다. 난 산다. 난 이렇게 공부시켜가지고 하늘이 쉽게 데려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뭐냐. 지금 이렇게 대놓고 중국 놈들하고 2조 4대 원론들한테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2조 귀신들, 중국 귀신들 달라붙어요. 이것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어느 정도 다 왔기 때문에 이 이제 6년 동안 방송했던 내용 그 자체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요 현실과의 싸움이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동맥적으로 아주 맑은 기운이 흐릅니다. 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하고 차 타고 갔는데 그것도 이제 AI로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어떻게 척신들이 방해를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제목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니까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조 놈들이라든지 중국 짱깨라든지 이놈들은 거짓말만 붙잡고 있던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죽어서도 편치 못해요. 그런데 중국 짱깨를 붙잡고 이 나라 짱깨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잡것들은 잡것이 누굽니까? 더러민다 좌빨들이에요. 요새 뭐냐 좌빨들이 집회에서 우파가 그 집회하는 사람들 막 두드러 패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이더라고요. 빨리 가! 아니 여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추행. 야, 너 성추행했어. 너 성추행했어. 뭘 성추행해? 성추행했어. 뭘 성추행해요? 성추행했대요. 성추행했대요. 성추행했대요.
어머 어머 어머. 몸에 손대지 마. 씨발 몸에 손대지 마. 몸에 손대지 마.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괜찮구나.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뭐야 뭐. 이리 와.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니 뭐라고 씨발. 경찰 불러 112에 바로 동력하지 마세요. 바로 동력하지 마세요. 경찰은 뭐합니까? 경찰! 폭행행동 경찰 뭐합니까? 112 전화. 경찰 뭐해요 지금? 빨리 잡아요. 체포하세요. 다 내리고 가야지 뭐. 그래도 경찰이 그걸 제재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두드러 패는 놈, 그냥 지켜보는 놈은 아마 짱깨가 아닌가. 그러니까 짱깨 놈들이 와가지고 경찰도 있고 개판 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하늘도 우리 진액이 담겨있는 우리 순수한 염전 신동시에 직계손들을 하늘이 항상 보살피고 있죠. 아 이거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꽃들은 저쪽 모퉁이 있는 개새끼, 이게 뭡니까? 찐나고 진나구, 저쪽 모퉁이에 있는 개새끼라는 얘기죠. 이게 중국 놈들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다음에는 안 올라가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냐, 럼블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자, 새끼란 말이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인형인간들.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이 바로 새끼예요. 그런 새끼들이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깝죽거리는데 하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 이때까지 좌빨들이 한 30몇 년 동안 재미나게 놀자판에서 놀았습니다. 해운판에서 놀았죠. 놀았는데 이제 고도질 때가 됐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나중에 해월 선생이 이야기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월 선생 문집에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안 읽을게요. 조그만 정성으로, 아주 조그만 촌성이에요. 아주 마디촌자, 아주 작은 조그만 정성으로 나라를 근시고. 자, 정성자가 뭡니까?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성으로 하다 보면은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정성을 들여서 수행하는 사람들 하루도 못 뽑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정성을 들여야 돼요. 나라를 근심하고 대통령을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하나 힘써 밝히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나하나 힘써 밝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좌빨들이 이때까지 30몇 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중국 놈이 끼어들어서 중국 놈이 어떻게 했다 하나하나 밝혀지고 나니까 아 이랬구나. 중국 놈이 이렇게 우리나라 다박에 침투돼가지고 개판치고 있구나. 그리고 짱조, 화교, 짱깨, 조선족 이런 놈들이 우리를 갈라치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것이 밝혀지잖아요. 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까? 하늘에. 반반년 동안 이 나라를 세우고 고조선의 그 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외인이지. 내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신명의 기세 그대로 다 드러내 밝혀지니. 자, 그러니까 신명의 기세, 성스러운 세력이. 자, 성이 뭐죠? 성통자가 이거는 성자는 귀신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내 밝혀지니 사람들이 다 함께 다투고 일어나게 되며.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같이 외치면은 백신동이 다 빠진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나와요. 이에 응해서 아름답게 광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이것을 보고 여기서 향림자가 한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이 아주 비참하게 간다. 이거예요.
간다. 영육이 완전 소멸한다. 그러니까 죽을 놈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을 짓만 하고 죽을 곳만 찾아서 가요. 자, 이게 증산 대선생님께 하실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망하는 새가 사는 애처 없이 버리고 새 배포를 꾸미라. 만일 아껴서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서 망하느니라. 자, 지금 대한민국은 망조에 들었습니다. 그 많은 바퀴벌레들이 우부 들어와가지고 끌어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안 망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이것을 반전되는, 우리가 극즉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극하면 다시 반한다. 이거예요. 이제 새로운 나라로 일어나기 위한, 자, 이 현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걸 알면은 이제 새롭게 바뀌는데 어떻게 돼?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바꿔줘야 된다. 영육이 바꿔야 하는 시기가 왔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만일 아껴서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몸까지 따라서 망하느니라. 망하지 않고 해서는 버려야 돼요. 저기 열대집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호리병에다가 바나나 집었는데요. 그 원숭이는 그 바나나가 있어서 손 딱 잡는데요. 근데 손이 안 빠지니까 그래도 잡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그 바나나를 놓기 싫어가지고.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이런 인간이 어리석은 원숭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집착할 게 없어요. 죽은 놈 따라 붙잡고 있어서 큰일 납니다. 자, 죽은 놈 보세요. 이 새끼 생긴 거 봐요. 이 새끼란 말이 그냥 절로 나오면 딱 보니까 이 왕이죠, 왕이. 자, 한국, 일본이 아무리 서양 흉내내도 서양 사람 못 된다.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구별 못해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자, 이걸 보고 이놈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 자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따르고 받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문명도 개화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따라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들어온 놈하고 섞기가 싫어서 너희하고 그냥 다투기 싫어가지고, 자, 진시황이 진시황이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이 한 판은 열도로 한 판은 반도로 와가지고 이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한 거죠. 그 직계손들은, 자, 진시황의 직계손들은 바로 염제신농씨의 직계손들이에요. 진시황제는 바로 전업 고양시 넷째 아들인 모일급의 넷째 아들 사방의 책봉씨예요. 그쪽에 쭉 나와요.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는 염제신농씨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동방 문명을 아주 멋있게 만들고 채색하는 사람들이, 그 주체 세력이 바로 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놈들은 우리가 만들어둔 문화를 베껴가지고 자기 거를 인양 뻐기는 놈들이 죽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남의 거 다 갖고 와서, 그러니까 반만 년 동안 그랬어요.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우리는 세계 중심이야.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화장조애들에게 들어와라. 그러나 들어봤을 때 옛날에 그 민방위 교육하는 것처럼 뭐 극장에 집어넣고
역사 교육을 맨날 며칠 시켜줘야 돼.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방출을 하든지 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신 깬 인간들 다시 중국을 접수하러 갈 수 있는 전위 부대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달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주인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물을 갖고 있죠. 이런 보물을 왜 앞으로 해요? 몰라서 못 풀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편집하는 우리 성삼은 한 6년 동안 하면서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밖에서 전혀 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를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던 사람들, 또 여기에서 같이 저와 같이 일하는 성사무 또는 본부장, 또 성대표도, 성사원 대표도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 인물을 키우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같이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는 우주의 역사를 담당할 때, 역사가 뭡니까? 역사, 일을 맡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가 들어가야지 우리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그게 한자입니까? 고조서 문자죠. 글자마저 자기네 글자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간판에도 중국어가 있는데 그 간자로 쓰지만 정자로 쓰면 돼요. 정자로 쓰고 또 간판도 정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걔네 정자 써도 걔는 간자만 쓰기 때문에 정자를 몰라요. 우리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하늘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간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간자하고 정자는 모르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정신을 완전 빼버리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짱깨를 짱깨화 시켜버린 거죠. 짱깨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니까 무식한 짱깨들은 이게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안 열렸기 때문에 욕심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놓칠 못해요. 이렇게. 자, 이 짱깨들은 진화공, 이게 삼성이 꼭, 그러니까 저쪽 못하는 개새끼는 지금 자기들 빼고 전 세계인들이 한문화에 열광하고, 요즘 제가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갔다 와서 또 외국 사람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기서 K-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또 한글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음식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호감을 느끼면 글하고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바꾸고 있구나. 자, 우린 정신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걔네들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걔네들 우리 붙잡아야 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마침 멋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근데 바퀴벌레 짱깨들을 붙잡고 자기 뭐 하나 해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쪼잔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긴 뭘 돼요. 이제 세상이 바뀌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하는 세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외국에 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다 보면 뭐 깜둥이, 흰둥이 다 보여요. 그 동남아 애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우리는 다문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뿌리를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 뿌리를 찾아오면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그 사실은 몰라도 그 신명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해요. 자, 모든 것이 동전이 앞뒷면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글과 말, 음식에 열광을 해요. 굉장히 흠모하고 쫓아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먹고 싶어.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첨단 무기가 많이 나서 무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끝난 거구나. 문화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살리면서 손을 다 쥐고 있구나. 생사가 여탈 거는 우리가 다 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은 조선 사람들이 어떤 주인 컨트롤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이번 지금 분명하게 역사를 이야기하고, 자, 잊혀진지도 모르는 반만년의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 씹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뭐 출판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그냥 좀 쉽게 썼으니까 그걸 듣고 바뀌라는 얘기예요. 3. 산해경에 쓰여진 고조선의 위치.
해내라는 말을 국내라는 말로 생각할 때 산해경 제18권 해내경은 즉 산해경이 쓰여진 당시의 국내라는 뜻이 된다. 그 국내를 말하는 첫머리에 동해진의 북해지후 유국 명왕조선 전독 기인수거 외인해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동쪽 바다, 즉 지금의 황해 안쪽 북쪽 발해의 모퉁이에 해우가 있는 곳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는 하늘이 다스린다. 그 나라 사람들은 9고을에 나누어져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24자를 해석해보면 동해진의 즉 동쪽 바다 안에, 여기서 동해는 중국 지도에서 본 것이고 현재 우리 지도상에서 보면 마땅히 황해로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천독이란 말을 천축으로 해석한 한대 이후에 중국 학자들은 천축이란 명사로 즉 인도를 가리킨다고 말을 했는데 이를 명사로 해석하면 문장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지 않는다. 독이란 말은 독독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독은 동사로서 다스린다라는 의미이며 이는 주역의 지수사 괴의 독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독도 다스린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즉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기인수거란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들은 물에서 산다 란 말이 되는데 그럼 물고기가 아니면 인어였다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이하라는 당시의 백과사전을 인용해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여기에 수중과 일거주구주동, 이하석지구주라 쓰여 있는데 이 말은 물 가운데 가히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섬을 구주 즉 9고을이라는 말로 풀어야 그 의미가 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인해지는 조선의 풍속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네에 가까운 시족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족 이외의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가히 인내천이나 홍익인간이란 단군신화 개념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외인해지이다. 지금 제가 저번 방송을 보면서 진사고 번역한 걸 뒤에 들어봤어요. 야, 번역 잘했더라고요. 아주 말끔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는 제가 공부하는 중에 근문식만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다른 책도 여러 가지 책도 번역을 하고 했는데 내가 이거 왜 근문식으로는 내가 다 번역을 하는데 다른 책까지 굳이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번역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게 그냥 굉장히 많아요. 자, 황제, 염제, 문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 하는 조금씩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왜 번역을 더 많이 안 해놨을까라는 후회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짠짠한 사전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전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번역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글자를 크게 화자를 해가지고 이걸 보는데 이것을 찾아 글자를 모르는데 이 문장이 이게 뭐지? 지나치면 뜻은 아니지만 번역을 하려면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을 시켜주니까. 그런데 사전이 안 보여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절에는 운비해야 한다. 이런 제가 이제 옛날에 독도장, 동화 토론장에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쭉 다음에 이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역사, 그 전에 출판하기에 써놨던 그것을 조금씩 방송이 될 겁니다. 그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그건 서서히 마감이니까. 이민하고 싶어하는 세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왜? 자기 욕심은 세계가 안 보여요. 우리가 많은 사람 있는데 자기가 찾는 사람 그 사람 딱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그 옆에 누가 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안 보여요. 그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의 결함은 그것만 보여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옆에, 앞에, 뒤에 전후 좌우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세계인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추세인데 터닝 포인트 된 세상, 즉 우주 가을 시간이 도래하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뿌리인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려 의탁하지 않으면 다 영육이 소멸되는 것은 자신은 몰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신명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또 보면서 이제 요 AR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그냥 소름 돋는 중공이 북한 점령 계획. 소름 돋는 중공의 북한 점령 계획. 북한 무력 점령. 중국 병아리 계획 입수. 중국의 동북공정 뒤에 숨은 의도. 박채서. 영화 공작 실제 주인공. 전 안기부 공작원어 암호명 흑금성. 해직을 정식으로 당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와서는 일절 국가 일에 손을 안 댔었어요. 제가 현직 안기부 공작원 에이스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들락거리고 중국에서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이 주 활동 무대였었어요. 그때 동북공정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막 일어났어요. 고대사 왜곡 2006년 9월 5일 뉴스투데이. 중국 고구려 발해는 중국 지방정권
특히 조선족 회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 관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 연락부의 조안처장, 조선 한국 담당 처장인데 북한의 조자하고 우리 한국의 한자를 따서 조안처장이에요. 등소평 전 중국 지도자하고 고향이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빨리 출세를 한 거죠. 내가 얘기 중에 그 친구한테 1000년 전의 고구려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저는 그때만 해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역사 왜곡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웃는 거야. 픽 웃더라고요. 북한 무력 점령 병아리 계획 입수.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에 만약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을 무력 점령하러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고구려 역사다 이거야. 그 무력 진입했을 때 이건 우리 땅이야 원래.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동북공정을 한 거라 이거예요. 그 병아리 작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병아리, 소개 계획. 인민해방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는 중국 정부 비밀 계획.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 그 조안처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단순한 역사 얘기면 왜 이런 어마무시한 예산을 쓰겠느냐. 그것은 실제 유사시에 북한으로 진입하는 그런 군사도로 만드는데 돈이 대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학문적인 연구는 얼마 안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국방부 정책기획실장 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것도 몰라. 그 당시 이제 육군본부 모 참모차장, 그 삼성 장군 중장한테 물어보니까 또 몰라. 심지어는 국방연구소 소장까지도 이제 내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깜깜한 거예요. 한반도 무력 충돌을 막아라. 북이 만약에 전쟁 정오를 보이면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선제 타격해서 북한의 전쟁 의식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런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는 거야. 북한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미연합군이 생각하는 그린 북한 선제 타격이 먼저 됐건, 중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병아리 작전 계획을 만들었건, 중국이 병아리 계획을 만드니까 그걸 알고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선제 타격 작전을 만들었건,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군사 초강대국들이 붙는 거예요. 아니 청일전쟁이 러일전쟁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10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민족은 재앙이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청와대에 올렸어요. 그때도 내가 뭐 현직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했다고 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공이 맛을 뻗치니까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거기서 북사도 전란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을 있다가 중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려가지고 15억인가 14억인가 인구 중에서 10억이 아니라 10만만 명이 다 죽여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고수부님께서 고수부님 누구였죠? 증산 대수성의 부인이 고수부님이세요. 그 한 말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수지 자웅이라 누가 알 것이며 오지 자웅이라 이를 누가 알리요. 까마귀 암수, 까마귀는 암수로 구별하기가 힘든가 봐요. 자, 이 얘기는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시경 초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왜 공부하는가를 몰랐죠. 이것도 전공 필수로 공부했어요.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단지 책 이름이라도 알게 해주겠구나. 이 시경이 우리가 유행가 가사 똑같은 거예요. 유행가는 그 당시 그 시간에 어떤 사회 풍습이라든지 어떤 습속이라든지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경이 바로 지금 이게 유행가예요. 반만년에 그 상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3,000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고구가 300편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왜? 일반 세속에서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고조선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자기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공자를 내세워서 이렇게 걔네 내세울 게 없어요. 걔네들 지나고 오들은 까마귀 암수 누가 하느냐. 자, 대순정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사는 분명히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미 일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놈은 어떤 사람도 죽어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열심히 태울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조상주 혈통주를 바로 잡히는 때인데 혈통주를 못 잡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염제 신동씨가 바로 선천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태우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제외돼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급박한 시간인가를 이 말을 듣면 알겠습니까? 만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 덧없는 인생을 공연히 쓸데없이 스스로 조폐하는구나. 누가 그랬으면 좌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난리치니까 또 우파들이 일어나가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별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어. 자기 보호신명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러다가 이제 기강이나 각하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본연의 자리에 왔을 때 또 이런 방송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게 모르겠어요. 몇 명이 또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방송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제대로 깨어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건 지천하치 지세는 이거 항상 쓰는 말이에요. 우리 천하의 흐름을 아는 자는 천하의 대세죠. 아는 자는 살고 천하의 흐름을 모르는 자는 죽는다는 말인데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천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 딥사고 연결됐으니까 중국 깨버리라고 그래요. 중국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동조를 맞추려면 우리도 같이 중국 때려 패야 돼요. 그게 뭘 이겨가니까 나중에 병불이죠. 또 이제 트럼프가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발이 됐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상금 물 수도 있던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 해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유가 탁탁 맞는 거예요. 트럼프 노름이에요. 노름판에 끝낸다는 얘기죠. 이제 패를 내는 거예요. 이제 패를 보여주고 이제 넌 졌어. 이렇게 하죠. 마지막 패는 전쟁을 끝나는 게 병을 싹 쓸어버려요. どう見ても白の勝ちだな。リセットボタンを押すタイプだ。 네, 그런 것까지 다 보여요. 천하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면 몸을 어떻게 잘 만들어 놓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자, 새와 풀은 풀초죠. 이게 불로초죠. 돌아오라고 부르짖어도 어째 3년을 이어같이 늦게 돌아가는가. 이제 이야기해요. 2025년부터 2025년이 언제죠? 올해부터예요. 올해부터 어떤 획기적인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올해부터 3년이에요. 5, 6, 7. 그렇죠? 요 3년을 보면 올해 틀리고 내년 올까요? 모르겠고 요새 심정리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다 갑자기 이렇게 죽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랜스 휴먼들이죠. 자, 인간이를 거부한 인간들이죠. 저기 백신 맞은 인간들은 인간이를 거부한 인간들이에요. 진실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인간의 모습을 벗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겠는데 인간이 무슨 속세 쌓여있는 인간이 무슨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냥 인간들. 자, 요새 보세요. 백신 맞으면 이게 짐승이 표인데 왜 짐승이 표냐? 이제 얘는 트랜스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령이 안 들어가고 동물령이 들어가요. 사람의 영은 어디에 AI에 들어가 버리죠. 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So you look at, for example, GPT-4o has one mistake that it used to make quite recently, where if you ask it, just repeat the word company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t will repeat the word company, and then somewhere in the middle of that, it'll just snap. It'll just snap and just start saying like weird. I forget like what the. Oh, like, talking about itself, how it's suffering. Like it depends on. It varies from case to case. It's suffering by having to repeat the word company over again. Where the system will tend to talk about itself, refer to its place in the world, the fact that it doesn't want to get turned off sometimes, the fact that it's suffering, all that. That, oddly, is a behavior that emerged at, as far as we can tell, something around GPT-4 scale, and then has been persistent since then. And the labs have to spend a lot of time trying to beat this out of the system to ship it. Okay, we gotta reduce existential outputs by like X% this quarter. Like that is the goal. And you have an AI system that is able to transcend our own attempts at containment.
I still don't understand when it's saying suffering. What is suffering? Is suffering emergent sentience while it's enclosed in some sort of a digital system and it realizes it's stuck in purgatory? Your guess is as good as ours. All that we know is you take these systems, you ask them to repeat the word or at least a previous version of them, and you just eventually get the system writing out. And it doesn't happen every time, but it definitely happens, let's say, surprising amount of the time.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다던 인공지능은 왜 괴롭다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언어학에는 사피어 우프 가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I was doing some reading about this idea that if you immerse yourself into a foreign language, that you can actually rewire your brain. The Sapir-Whorf hypothesis. It's the theory that the language you speak determines how you think and. Yeah, it affects how you see everything. It was.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는 시선은 물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가설입니다. 인공지능은 주로 인간의 언어로 된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쓰는 글들은 인공지능을 훈련하는데 데이터로 사용되며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작성한 글을 보며 지식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인간의 결함과 불안한 감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간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은 불안함과 결함까지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결함과 불안함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인간의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몸의 광채와 검은 머리가 되니 돌아오게 되는구나. 우리는 해월 선생의 시에서도 앞이 격암리록 송가전과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건 찾지 않았어요, 제가. 격암리록 실제로 되어진 진인이 세상에 나타나도 그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고 진인이에요.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니 다만 말로만 이야기해서는 도무지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야 돼요. 무언가를 보여줘야만이 돌아오는 사람들인 것이다. 아, 그 사람? 그 찾아가야지. 못 찾아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바로 나다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할 뿐이에요. 공부한 거 알려준 것 뿐이에요. 단지 제가 이제 반반년 역사 문자를 공부하고 그 문제에 나타난 역사 내용을 반반년 문제에 그때의 역사가 다 나옵니까? 아니죠. 중국 역사에 동아시아 역사의 통사를 알아야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많이 본 거예요. 또한 그의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다투어서 모여든다고 한 것이다. 이 돌아오는 기간이 3년이 걸린다고 했다. 3년? 돌아오는데 사는 사람은 돌아오겠지만 다 죽여버려요. 병이 돌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슬프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죽는다. 3년 병 들은 거예요.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발길이 안 떨어져요. 이 3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용이 이제 29장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아 책 중에 4서 3경 중에 중용이 다른 책들은 대학이라든지 맹자라든지 논어라든지 하나님을 찾는 얘기가 없어요. 중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찾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하나를 찾죠. 유영로 선생이 쓴 책, 중용에 대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 찾는 유일한 책이 바로 중용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는 사자성경에 통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늘을 지극히 아는 데는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다 하고 사람을 지극히 아는 데는 100세 후에 성인을 기다린다 해도 미혹됨이 없다고 말한다. 즉 지천 하늘을 알고 지인 사람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아는 사람을 이르기를 성인이라고 했다. 성인이란 말이 뭐죠?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신? 어떤 잡신이 아니라 참된 영이죠.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바로 성인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귀신이 이르르 그게 아니죠. 무슨 책을 봐도 그 책에 있는 게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책을 봐도 내가 책을 그 책만 딱 보여요. 많은 책을 보지 않아요. 뭐냐, 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주자가 이르기를 그 하늘을 알고 그 사람 아는 것이
그 리를 아는 것이죠. 이치를 아는 것이죠. 자, 천재 운행 원리를 알고 사람의 움직임을 알고 이것이 이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합니다. 힘써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이란 말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노자백서, 이게 성이란 뭘 가리키느냐. 물론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최근에 발굴된 노자백서에 따르면 고분인 가분인 성인을 성인, 소리성자죠. 그죠? 이게 성스러운 성자고 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하나, 글 하나 명확히 보려면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천독, 사역에 나오자 천독이란 말도 독자가 독자를 만든 다스리란 말이에요. 천을 다스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실과 많이 다른 뜻들이 많이 나옵니다. 곧 신의 소리를 들음이며 성인은 곧 귀신 소리를 듣고 무당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이 말은 공자가 성인의 후예라는 말은 곧 무당집 자손이란 말이고 숙녀골이 무당이 아니라 공자와 안시녀가 무당이란 말이 될 것이다. 사만천이 기록하는 맹의자의 말은 성인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가 듣기로는 성인 집안 자식들은 비록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리에, 일의 이치죠. 그렇죠? 사리에 통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 공부하는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얘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곧 통달할 자의 증표가 아니겠느냐. 내가 죽으면 곧 너를 반드시 그를 스스로 모시거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자, 계속 이제 이렇게 희고 거문 것을 그 누가 알 것인가. 지지자는 지지하고 알고 있는 자는 그것을 알고 불지자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 아마 뭐라고 이야기해도 몰라요. 부지로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저는 이제 뭐냐면 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코도 예민하고 이게 수역을 하다 보면 이게 수기가 차면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마치 이제 소보제 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귀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38봉이 들어서 38소리 웬일인고 3일이 문을 열어 북사도가 전라이다. 자,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전쟁 터지고 3일 후에 바로 중국에서 전쟁에서 중국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어우하니 후다닥, 번쩍하니 와그락, 천하가 공변이라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움직이면서 운수보소 운수보, 질병목이 운수로다. 병이에요. 병이 돌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우리가 이 자웅을 다시 볼게요. 기본임이 아까 수지 자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과가 수코를 아울러 이루는 말, 승부, 우열, 강약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누가 이길 것인지, 누가 질 것인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중국이 지금 침투해가지고 이거 대사가 뒤집어 불어가지고 누가 이길지 몰라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놈이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중국은 항상 약해도 뒤집는 그런 병법을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거 보세요. 생각을 좀 하면 살자. 이것도 김태사라는 분이 이제 탈북자인데 이거 쓴 글을 한번 보고 지금 이 탈북자도 일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하며 살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어느 연설에서 왜 미국만 일본과 한국을 지켜줘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방위비 소리를 했다 한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지켜주기 싫으면 그만둬라 하고 욕을 하면서 핵무기 소리까지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부족한 생각을 써본다.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어주는 거 아니다 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솔직히 80년 동안 미국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가. 미국 아니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당키나 한가. 소련과 중국과 친했던 북한을 보라. 그리고 트럼프를 그만큼 지내보고도 모르겠는가. 지난날에 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하고도 방위비를 더 뜯어갔는가. 아니다. 지금도 방위비를 내라고만 하는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군함 건조와 미 군함 수리보수를 모두 한국에 맡기겠다는 제안과 개발 사업을 함께 하자는 말은 안 들리는가. 어느 쪽이 더 이득이 클 것 같은가? 자그만치 수천조 원이라 한다. 나는 트럼프의 말을 고깝게만 듣지 말고 옳다. 이제는 우리도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 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미국이 지켜줄 때는 자기 돈벌이만 하면서 나라 청소도 제대로 안 해서 종북 친중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주제에 트럼프를 나무랄 자격이 있는가? 지금 한국에 중국인이 북한군보다 많은 140여만이 넘게 침투해 있고 민노총 수백만이 때를 기다린다. 미군 나가면 당신들 손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는가? 무서워서 문재인, 이재명, 광주 5.18 욕도 못하고 사는 인간들이 트럼프는 욕을 하는 이유가 뭔가? 짐승도 지켜준 은혜는 안다. 솔직히 말하자 한국인 1인당 1년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20여 달러다. 3만 원 정도다. 아마 한국인들에게 1년에 방위비 3만 원 안 내고 북한처럼 살겠는가? 아니면 3만 원 내고 지금처럼 살겠는가? 물으면 뭐라고 할까?
당연히 10만 원을 주고라도 지금처럼 살겠다고 할 것이다. 생각되는 것이 없는가? 아니 할 말로 3만 원 가지고 식당 가서 술 한 잔 제대로 마실 수 있는가? 힘들다. 그런데 그 3만 원으로 1년을 편히 산다. 더 할 말이 있나? 나는 트럼프를 종북좌파들이 북한의 김정은을 존칭어까지 깎듯이 붙여서 모시듯이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평시에는 신사인 척 온갖 똥폼은 다 잡는 인간들이 방위비 소리만 나오면 꼭 욕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도 애국 우파라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이가 수백조 원을 북한에 퍼줄 때는 뭐 했는가? 2025년 3월 8일 김태산, 탈북 청년 김금혁, 결국 모든 문제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의 존재는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지속성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며 친중은 21세기의 매국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중국의 위험성, 특히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들의 플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전개되어 왔는지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다. 반중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체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시진핑의 공산당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정적을 숙청하고 1인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은 두 당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재명의 말은 곧 민주당의 당론이며 시진핑의 교시는 곧 공산당의 입장이다. 세뇌된 군중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당원까지 바꿔가며 장기 집권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모두 극우, 내란, 친일파로 낙인 찍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매장해버린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은 뒤가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광기 어린 독재를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밀려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허울만 남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국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홍콩은 그렇게 중국이 되었다. 자, 지금 이제 중국인 때문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그냥 중국인이 노령연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띵까띵까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나이 드는 노령연금 못 받아요. 주지도 않아요. 근데 중국 놈들은 여기 와서 아주 편하게, 요새 이제 그 요양병원에도 중국 놈들이 많이 와가지고 친정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여튼 그 민주당 놈들,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내놓고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쫄짱부 애들이에요. 불쌍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다 썩어버렸구나. 다 썩혀버렸네. 동네에 살고 있는 70살 중국인 노인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 옆에는 동네 어르신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집에서 무료한 어르신들이 산책 나왔다가 들러 담소 나누기 좋은 공간인데 어느 날 근처 빌라로 이사왔다는 70살 중국인 할아버지가 놀러왔더라고요. 한국말을 곧잘해 신기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다가 노령연금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낸 사람 중에 일정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주변에 자기 친구들도 다 받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죽으면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매달 나오는 그 돈을 한 번에 찾아서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도 기가 막혀서 퇴근하고 돌아온 딸한테 뉴스 좀 찾아봐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작년에만 노령연금 받는 외국인이 이미 10,000명을 훌쩍 넘었고 그 금액이 500억을 넘어가는데 그중 절반이 넘게 중국인이래요. 그렇게 중국인 한 명당 약 180만 원씩 받아가서 작년에만 중국인한테 200억이 넘게 나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라에서 중국 사람한테 국민연금까지 쓰면서 혜택을 주는지 처음 알았어요. 주위에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제가 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공부를 한 40몇 년 동안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요새 뭐 어떤 뭐 신을 받았다고 어떤 환영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은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t to share something is on my heart with you. We just came in from the place of protest on the street. I don't call it really protest because this is just the people coming together to worship the Lord and declare the truth of Korea. So seeing all that,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what the Lord has placed on my heart. I was praying this morning and the Lord gave me a vision. 우리가 주님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바로 이제 이분이 대화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닌가. 사실상 호남성에 내려갔을 때 염제 신동 씨하고 대화 주씨하고 그의 손자인 송축하고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하신 분이 대화 주씨예요. 대화 주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머리로 되겠다고 얘기해 양머리예요. 양머리. 소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머리 자체가 바로 희씨, 대화 주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글씨를 쓸 정도면 대화 주씨
어떤 공이 굉장했구나. 그래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제사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도 마치 대화주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자는 바로 염제신노시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명시대 도통시 전부 다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And in this vision, I was seeing a river flowing through the whole land. 자,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강. 자, 대한민국 땅이 그 밑으로 흐른대요, 지금.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고 사성 깨우는 거죠. 자, 물은 뭡니까? 생명수예요. 생명이 흐른다는 얘기죠. 생명이 흐르고 다시 깨어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물 부족 국가 아닌데 이것도 사람들한테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별게 아니다. 이것을 표현시키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And the river was powerful. The water was strong. 강이 물살이 빠르다는 얘기 뭐죠?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내가 들어갈지 몰라요. 빨리 움직일 때.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때 하려면 미리 훈련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후추로 가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지하에서 흐른다고 딱 나옵니다. And all of a sudden, I realized that this river was underground river. It's a big river, strong river, but underground. So I was asking the Lord, what am I looking at? Why is the river not on the surface? And the Lord drew my attention to some people. I saw a group of people gathering together. 그 강에 한데 모이는 사람들로 돌리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워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계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모이는 사람들한테 지금 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집회 안 나간 분들은 한번 나가보세요. 그 기운을 받으세요. And they had different tools. They don't have the same tool. Everyone has his own tools. Shovel. 연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 뭐지? 이제 바로 다시 건설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이제 신명들이 와서 다 건설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공부했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톡을 보내왔어요. 자기 꿈에 어떤 환상이냐 꿈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봤대요. 어떤 신라 사람들이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연장을 들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이렇게 또 톡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맙죠. Nails, hammers, different things, and they were hitting the ground. They were hitting the ground. And the more they hitting the ground, they get many joining, and they became a big crowd. And hitting the ground, they. 자, 세상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갈 때 거기 가면 산다고 알았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또 고수부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장강 80리,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80리가 사람을 꽉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발버둥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자 이런 것을 환상을 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Open the ground broke and the water start coming up. And when the water start coming up, start flowing all through the land, and I can see the water. 자 강이나 물은 변하죠. 근데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이 되면 패딩보다 검은색을 많이 입어요.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왜 검은 패딩을 입나? 그냥 자연스럽게 입는 거죠. 근데 검은색이 뭡니까? 수기운이에요. 아, 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사주에서 모카토금수 중에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없는 부분을 채우려면 그 색깔에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오행이 채워집니다. 야,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후천을 맞이할 수 있는 수기가 열리는, 그러니까 수기가 터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그 모습을 투영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검은 패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Strong coming to the river's bed back again. And I asked the Lord, what is this? And the Lord was telling me, this is the river of revival. 자, 제가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선생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선생군 한 사람이 나서 선생이 됩니까? 누구나 다 선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왜?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뿌리를 잡고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이 통해요. 성당을 하도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근데 뭣도 아닌 인간들이 내가 뭐다 코웃음 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전부 다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Telling me this is the river of revival. There have been a revival in this. 자, 부흥의 강. 자, 우리가 터닝 포인트 되면 지대복귀가 딱 나와요. 그렇죠? 지대복귀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 된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이야기다. 그 주체 세력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조선이죠. 남은 조선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In this land that transformed the whole nation of Korea, but with time, the river is now covered. The spirit, the power of that river revival is still in the land. 자, 시간이 잡니다. 분열, 종교형. 내가 뭐랬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다시 보이면 이제 종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종교형, 종교 필요 없죠. 근데 제대로 익히고 제대로 알면 돼요. 영을 깨우기 위해서 종교 필요했던 거예요. 영이 깨어지면 종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마치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고 나서 배를 짊어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버려야죠. 실망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실망. 왜 실망합니까? 아, 대한민국 망했네. 대한민국 망했고, 대한민국 뭡니까? 2조의 연장선상이고, 그것을 미련을 버려야죠. 대한민국 만세, 무만세입니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이수연 박사의 그 성경,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 처음과 끝,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가리고 있을 때 그것이 열려진다는 얘기죠. But it's now covered by divisions and religion and frustration and many things has covered. But in this time, what is happening in this nation is God causing. 요새 기경이 뭡니까? 땅을 다시 가는 걸 말하죠. 이제 개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People to come together and start praying and kneeling and hitting and hammering the ground so that this water can come back to life. And I believe that 부흥이란 강은 뭡니까? 원래 모습을 더 낫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현 인류 문명을 일으킨 민족이에요. 그것이 반반연생 문자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또 세계사를 명확하게 또 공부해야 돼요. 그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반반년의 문자를 모르고 당군에 빠져있으면 이런 사실을 몰라요. 멍해져요. 바보가 돼요. 근데 당군 빠른 애들은 근문신고라는 제목이 있는 또 근문신고에서 이야기 들었던 책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것은 신농시대 당군의 제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얼마나 무지해요. 당군을 버려야 되는데. 자, 나라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깨어나야지. 우리가 깨어나고 세상이 깨어나고 나라가 깨어나는 겁니다. God is going to cause a revival. God is going to cause a transformation in this nation, not only for the nation, but at the individual levels too, because there is a personal and.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개인을 깨우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다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차리 못한다? 그건 끝나는 거죠. 내 이심에 나는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이 응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Individual awakening that is happening in this nation, and God is breaking the ground of the hearts of the people so they can see that God only has a solution for this.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자신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손이니까 그 DNA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본연의 우리 모습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모습을 알고 제대로 해갈 때 바로 하나님 마음이 이 세상에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Nation, and this will bring the people back to Him, to revival. And the Lord told me, watch the river of Han in this land. You can check, I don't know all the history, but God always give a sign when He give a word. So I believe the Han River is a sign because. 자,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뭐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자, 한강물 다시 흐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한강이냐? 한자가 한나라 한자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쓴 글이다. 이것이 한양, 한강에 흐른다 한양이라고 그랬죠. 한나라의 볕이 찌는 곳. 그 말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언어도 행동도 다 중국화 시켜버려가지고 중국의
완전히 속박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쪽처럼 망한 겁니다. Many people have sung to this river. There are many songs, Christians, non-Christian songs about this river. And I believe there is a revival.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한강은 가다가 청계천에 역수를 해요. 이게 역수하는 것은 이게 풍수에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이조가 그 개판 졌어도 이어왔죠. 그런데 서해가 와서 금강주에서 역수를 해요. 그거는 최고의 세계의 명당 자리죠. 거기가 바로 대전, 지금 세종시 있는데 그것도 이름 바꿔야 돼요. 그 세종이 뭡니까? 세종이 뭐랬어요? 세상이 끝난다라는 말, 세종이 이 마루 종자가 아니고 끝날 종자예요. 세상 끝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역수하면서 거기가 최고의 명당이 지금 대전 자리, 세종시 그 자리, 그 최고의 명당이 됩니다. Come in this land, and as we pray, as we hit the ground, as we bring our heart together, God is bringing Korea back to Him for His redemptive purpose, not just for Korea, but for many nations, because this nation has a calling to be a blessing for many nations. God bless you. 사람은 살리고 남을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좋으니까 많이 서비스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우리 한국 사람은 같이 사진도 찍고 싶어하고 악수도 하고 싶어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중국 놈들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왕이가 얘기했듯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구별을 못한다. 우리는 외국 사람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 하는 말이 I'm from Korea.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한국말을 못하면서도. 그런데 하는 행동은 딱 중국 놈이에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ou know? You're from Korea? Do you speak Korean? Yes, I'm from Korea. 한국어 진짜 할 수 있어요? Yes, yes. 한국인이세요? Not school, I just speak English. 那你为什么骗我？你为什么说你是韩国人呢？你是中国人吗？我操！ 그래서 알아. 그래서 요새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인가 한국인가 구별하는 법 뭐 이것도 나왔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 아주 멋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멋진 나라에 살면서 중국을 붙잡고 있는데 그냥 미친놈들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영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낮아져, 좀 겸허해져가지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대열에 같이 합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갑자기 썼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밀려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자, 도가 1척이면 1척은 30cm예요. 마가 1장이네. 1장은 3m예요. 그러니까 도가 1척 높아지면 마가 1장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모든 게 잘 풀어지라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런 과정을 한 10몇 년 동안 전 40년 동안 겪어왔죠. 지금도 겪어요. 왜? 새로 오는 사람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내고 공부했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전 예전에 강의 시작할 때 아니면 내보냈어요. 오지 말라고. 다시 올 사람이 아니다. 탁탁 내쳤어요. 그리고 고르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나 온다고 수강료를 엄청 많이 낸다고 받는다 아니에요. 되어질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눈이 열려요. 지금 세상 돌아다니면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슬프냐? 슬픈 것도 아니야. 그런 그 사람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려야 돼. 죽을 때는 죽고 살 때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여기를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죠. 자, 이것을 꼭 한번 AI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산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계속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느꼈던 일들 항상 쓰고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록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왔나. 이것이 남들한테 나중에 오는 뒤 후학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냥 제 공부하기 바빴으니까. 2010년도에 이제 쓴 글인데 AI로 듣고 보고 이렇게 수행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어느 누구나가 신체 내부의 모든 기기와 기맥뿐만 아니라 몸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냥 무작정 치유하는 것보다 기맥과 혈자리를 알고 의학에 대한 이치 즉 몸을 다스리는 이치를 어느 정도 터득하고 있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행이 한 단계 더 높아 있으면 몸을 다스리는 이치를 알건 모르건 물의 길을 탄다고 생각하고 그 물을 주면 그 물은 그 아픈 사람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그 물이 먹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성으로 변해버린다. 이런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갑자기 왔다고 그 사람이 도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국을 시험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하나의 맛보기 충격요법으로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능력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잘못 쓰는 순간 그러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러기에 일어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 정진하면서 그러한 경지에 가야 한다. 또 수행을 하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은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몸이 아프거나 성치 못하면 수행을 아무리 해도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고 또 기운이 도는가 싶다가도 그냥 막혀버린다. 이럴 땐 혈자리를 풀어주면 좋은데 이도 마땅치 않으면 그냥 무념 상태에서 산이나 숲속을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눈 사이의 중간 즉 인당이 움찔움찔해지면서 인당이 밝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 안에 기가 충만해졌다는 증거일 뿐이기에 수행 중 인당이 밝아진다고 뭐가 되네 하고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다. 수행 시 그 공부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치에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즉 수행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책 속에서 배운 대로 우주만유가 어떻고 불선, 기독교가 어떻고 자유자재로 말하는 목사나 스님들이 당뇨병이나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은 바로 몸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기혈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몸 다스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XXXX의 본부에 가서 일하는 XXX들도 1년 정도 거기에서 일하면 몸에 기혈이 막혀 꼴상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우주천리를 안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몸을 다스리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제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제도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칭 돌을 닦는 사람들이라면 철저히 자기 스스로 깨쳐야 한다.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순거짓말이다. 자기가 스스로 깨지고 터지면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관리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미세한 신체의 변화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옛 이름 있는 도인들이나 선비들은 모두 의학의 이치를 달통하였는데 이는 책 속에 있는 글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여 자연스럽게 몸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있던 한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주느냐.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들에 대한 과정은 40년 동안 계속 느껴왔고 그런 과정들이 아니까 이건 절대 급하면 안 될 겁니다. 모든 공부도 그렇지만은 수행은 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맨 처음에 근무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뭣도 물어보고 뭣도 물으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이 욕수부달이다. 너무 욕구가 강하면 달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면서 고남자 선생님도 낙빈 선생님을 뵙고 자기도 배우고 싶고 여러 가지 배우고 싶어서 물어보고 같이 하면서 할 때 그 마음을 보고 너무 급한 걸 보고 낙빈 선생님도 욕속부달이라는 말을 딱 써주시더라고요. 모든 게 욕속부달입니다.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되고 싶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살아온 과정 속에서 거기서 매몰되지 말고 좀 더 내가 어떻게 더 고양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몸에 있는 타키를 어떻게 뺄 것인가. 타키 빼는 운동을 하든지 뭐 침을 맞든지 뭐 기공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몸에 있는 타키를 다 뽑으면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운 들어올 때 그 기운을 받아야 돼요.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죽는 상황이 왔어도 살고 사는 기운 더 잘 살게 만들고 또 공부하게끔. 자,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떤 물질적인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정신적인 영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 굶지 않습니다.
절대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줍니다. 그것을 제가 느끼고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이제라도 자기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다. 그 얘기 뭡니까? 그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지 말고 느끼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될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 손을 잡고 부천 성경세로 같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